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뭐 교정직 아니신 분들도 있고 교정보호직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이제 요즘에 시험 발표가 났잖아요. 최종 발표가 나서 학생들이 보낸 이제 그 이렇게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 친한 아이들은 아닌데 별로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몇 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 사람 이름을 대도 될 것 같아요. 뭐 시집간 친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강의를 3년째 듣고 있는 여교 수험생 김영진입니다. 지금 이제 여교 연수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학교 발표 났는데 선생님 강의만 줄곧 들으며 따라왔고 이번 어려웠지만 안 될 점수였는데 저 사실 이번 여기에서 73점 커트라인 그러니까 딱 커트라인을 받은 거예요. 100% 떨어지겠죠. 저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뭐 할 것도 없잖아 그랬어요. 뭐라고? 할 것도 없잖아. 무슨 필기 딱 컷이면 뭐야?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할 것도 없으니까 면접 준비 열심히 하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기후제를 왜 지냅니까? 기후제 지낸다고 비가 옵니까? 과학적으로? 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합격했는데 면접 우수로 합격했어요. 이번에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면접 우수로. 사실 작년에는 82점이 최종 합격이었거든요. 필기 컷은 무조건 넘었고 이 학생이 딱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만두자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네요. 선생님 늘 강의에서 힘이 되는 말씀, 재치 있는 말씀 해서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자며 공부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진짜 힘든데 싹 달아날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쌤 추천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저희 신랑 교정이 밀어주려 합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에 본인 공부할 때 돈과 시간과 이걸 댔겠죠. 뭐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렇죠. 짜증내도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저희 와이프도 그렇지 않은데 참 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 와 명진님 가족들이 특히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왜 이제 짜증 안 낼 테니까 가족들에게 큰 선물 하셨습니다. 마치 야구에서 9회 말 역전 홈런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면접에서 뒤집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왜? 아침에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렇게 좋은데 명진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뭘 얘기하면 아, 내가 이렇게 기쁜데 아빠 남자친구 생겼어 그랬을 때 야 그 얼굴은 안 되고 그죠? 너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죠? 예, 얼마나 좋겠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스스로에게 큰 선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이 그날이네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단계처럼 저도 먹고 살기 힘들까봐 남편분 끌어들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승진 때 뵙겠습니다. 왜냐면 승진이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매년 시험 볼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과목도 제 과목이 들어와 있고 또 형사법이 들어와 있어서 역시 또 먹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시간 나시면 후배들 위해 합격기 남겨주시면 고객 유치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잠시 숨을 고르고 시원한 빗소리가 아까 그때 창문 여니까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합격의 소리 함께 들리는 하루입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쌤 너무 감사합니다. 곧 후기 정성스레 남기겠습니다. 승진도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또 돈을 내겠다는 얘기겠죠? 네. 제 스타일 성격 저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제 성격을 알 테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죠. 자,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민을 요즘에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지 마라라는 거. 속지 마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가끔 느끼는 게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있고 과실로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합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떨어지는 학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경쟁할 때면 저도 아, 나 어제까지 하나도 공부 안 했어. 뭐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 많아요, 안 많아요? 이번에 면접에서 많이 느꼈는데 정말 페이크가 많더라고요. 뭐 준비할 거 필요 없다, 준비할 거 필요 없다. 제가 작년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작년 면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면접이 되게 중요하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거의 밤새면서 면접 교재를 만들었어요. 학생들한테 무상 배포를 했거든요. 이번에 면접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올해 이제 법령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한 3년 전에 얘기했던 거 박제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법령이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법령을 발화를 시험 보기 2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갈지는 그때는 모르잖아요. 트렌드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감이 있으니까 싸하다, 뭐 그렇죠? 왼쪽 손가락이 어떻다 이런 느낌이란 게 후반부로 할수록 느껴지고 싸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컷이 얼마 정도 낼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보기 전이었어요.
근데 느낌이 둘 중에 한 과목이 형소가 한번 나왔으니까 교정이 어렵게 나와야 되는 해인데 그래서 한 62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요걸 바가지로 먹었죠. 네가 얼굴 어쩌고 저쩌고. 필기 컷이 딱 63이 나왔어요, 남자는. 근데 그걸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쪽이 이제 보통 이 전공 과목이 무조건 한 과목은 어렵게 나오게 돼야 컷이 잡아지거든요. 그럼 작년에 뭐 형소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형소를 그 전공자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풀었는데 뭐야? 14개 맞춰서 20 중에서. 그럼 저는 알잖아요. 아, 이렇게 진짜 맞추면 학생들이 어려울 거라는 거. 그러면 공부를 뭐 이제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한계의 점이 있기 때문에 교정학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컷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과목이 당황할 과목이 꼭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시험의 컷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야. 혼자 집에서 한 과목씩 풀 때는 내 이 컷 이따위 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왜 저 점수를 못 맞아 해봐. 시험장에서 5과목을 풀 때 여러분 보잖아요. 수능하고 똑같아요. 긴장하고 뭐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답이 잘 안 보여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동료이긴 하지만 또 경쟁자기도 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뭐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페이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계속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합격 찬 사람들이 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물론 긍정적으로 떨어진 사람 얘기 좀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그리고 떨어졌더라도 어때요? 날 너무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대학교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평가하죠. 선생님들도 평가, 부모도 여러분 평가하지만 저는 평가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적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책 한 권 한 해 좀 많이 팔아먹었고 이듬해 못 팔면 최종적으로 뭐야? 망한 거잖아. 그렇죠? 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강의 26년째인데 긴 기간이라 볼 수 있지. 26살까지 안 산 사람도 지금 있잖아. 그죠? 예. 생각보다 이 새끼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쭉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30년째 이 가게가 계속 지속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건물주 아들이겠죠. 일반적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나마 계속 시장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또 왜 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오래 강의한 강사들 거를 수강하는 게 조금 낫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중국산 폰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야 잘 안 사잖아. 삼성이나 뭐요 아이폰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거기다 핸드폰은 몇십만 원밖에 안 하니까 뭐야 그럼 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건 인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굳이 택하면은 제가 권한다고 해도 조금 강의를 몇 년 동안 검증이 되어 있는 강사들, 합격기가 많은 강사들을 원하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돈 주고 합격기 쓰지는 않게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누가 잘 아냐면 현재 합격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799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저한테 뭐 장이 들어서 고맙다는 얘기 거의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 방법은 사실은 저도 몰라요. 가끔 저희 아이가 대학 입시 볼 때 공부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딱 봤더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이가 30년 차인데. 학원 가 그랬죠. 당연히 학원 가야지. 학원에서 벌어서 학원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제가 말하는 어떤 트렌드보다는 뭐야 현재 공부하는 트렌드가 좀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문제 분석은 제가 좀 잘할 수 있겠지. 오랫동안 했으니까. 첫 번째 속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쟁자니까 페이크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만 하면 된다. 조금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보다는 합격한 사람들 얘기 있죠. 동료들보다 합격한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진실도 해줄 수 있지만 동료들은 남들이 공부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야 이것만 해도 돼. 그거 하지 마. 이런 건 듣지 말고. 그죠? 그거는 이제 의도적 페이크고 두 번째는 이제 의도적이지 않은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것들이죠. 저희 그 할머니가 그 암이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해서 병원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쑥을 먹어서 낫다는 거예요. 쑥을 막 쪄가지고 해가지고 다려서 먹었더니 낫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쑥을 드시고 어떻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죠. 마누라가 쑥 먹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뭐야 죽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돌아가셨겠죠.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우려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야 기출만 봤는데 합격했대더라, 뭐 했는데 합격했더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뭐라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확률 싸움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공부를 더 한다는 게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웃기시네. 시험을 잘 봐야 합격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못하니까 아까 기우제 같은 거 혹시나 해가지고 조금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내가 도서관에 나오면 한두 문제 더 풀면 합격하지 않은 그 간절함이 뭐야? 합격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운 좋아서 한번 합격하면 인생이 계속 운이 좋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제가 주식 투자 갖고 얘기하면 10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코인해 갖고 0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수익을 뭐야?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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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자산을 쌓았던 사람은 복리로 계산되니까 당연히 뭐야? 재산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지 않는 승부를 해야지 인생 전체 30년을 봤을 때 성공하겠죠. 지금 다단계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품, 금융상품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세를 갖고 사느냐, 탈매 태도를 갖고 그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벽돌을 옮기는데요. 100개를 옮기는데 뭐 하나 옮기는데 1,000원씩 옮긴다고 칩시다. 인상 쓰면서 옮기나, 울면서 옮기나, 웃으면서 옮기나, 결국 뭐야? 일당 받는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가끔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는 뭐 행복하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근데 내가 왜 즐거워야 되냐? 오래 하려고. 그리고 왜 목표가 확실해야 되냐? 100개라는 기준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야?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까 쉴 수 있으니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가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강의는 비교적 좀 재밌는 편이에요. 그래요.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이유가 완강률이 7%예요. 완강률이 7%라고. 이게 무슨 뭐 자격증 시험도 아닌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프리패스로 듣던 뭐 실강으로 듣던 수업을 안 나와. 강의를 안 들어. 제가 보잖아요. 근데 돈은 나한테 받지. 나는 돈을 받으니까 좋긴 하지만 좀 미안하잖아요. 돈 받고 떨어뜨리면. 그래서 제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총괄로 제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책팔이에요, 제 별명이. 근데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실제로 응시 인원보다 훨씬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응시 인원보다 제 책이 너무 많이 팔려. 무슨 얘기야? 응시를 안 해. 난 좋지. 책 사갖고 뭐야? 국밥 칠 때 쓰던 뭐 하던 뭐야? 돈은 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무언가 하려고 의도를 마음 먹고 한 발 한 발 가는 것들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안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침에 이빨 닦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든 하루 20문제씩 풀어요, 문제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제 일이에요. 이빨 닦기 전에. 최대한 빨리 풀어봅니다. 왜? 언제 이걸 끝날까요? 강의 그만두면. 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강의 시기가. 저도 이제 은퇴 시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되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뭐 찾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뭐 할 때까지 최소한의 뭐야 학생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20문제씩 하는데 그게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 일을. 여러분들 수험생이 직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하는 거에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죠. 목표를 가지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는데 그냥 하는 거. 거기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 합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마다 처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리치료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진통제 타이레놀 먹어도 해결할 사람이 있어서 사람마다 처방이 다르거든요. 어떤 학생은 문제풀이가 좀 많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야 혼자 이제 인강 좀 그만 듣고 이제 책 좀 봐라 이 자식들아 이런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거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럼 제 자식도 좋은 데 갔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른이니까 이제 스스로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 메타인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남들이 봤을 때 또는 내가 봤을 때 스스로 자아가 어떤지 판단하고 내 부족함을 인식하고 뭐라고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강의로 듣는 게 좀 더 효율적이면 강의 듣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정답을 얘기하는데 누가 이거 봤으니 합격했다. 그걸 아까 우리 할머니 쑥하고 똑같은 얘기야. 자, 그리고 이제 기본은 하나 있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면 합격하나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합격한 학생들의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기출문제를 잘 활용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기출 기반으로 시험의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라는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연도가 바뀌어서 새로 살 거야, 그런 거 없어. 또 사면 되잖아. 왜냐면 합격했을 때 얻는 이니까 1년 동안 1년 여러분 시험 떨어지면 부모님한테 욕먹는 심리인 거 말고 한 3, 4천만 원 작살 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3천만 원 은행에다 넣어봐. 코인에다 넣어봐. 훨씬 높지. 저축은행에다 넣어봐. 하여튼 그거 뭐하는 그릇이래. 인생을 다 갈아넣으면서 힘들게. 호봉도 안 쌓이는 일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라는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해?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한다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모든 거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독립될 거라고 독립운동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뭐야. 내가 그렇지 독립운동 안 하면 못 참을 것 같으니까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26에 죽었겠지. 뭐 그죠? 그 꽃다운 나이에 못 견딘 거지. 이 나라의 이 상황을.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내가 최소한의 학생들 대하기 위한 양심의 기준이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이제 뭐야. 패턴이나 감각을 잃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제가 참고로. 왜냐하면 그 수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종의 트레이닝이라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 속지 마라는 건 뭐야? 학생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고 합격기에 의존하는 게 좋다.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네트워크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그리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의도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의도적이지 않은 속임이죠. 이것만 봐도 합격해. 자기가 했던 거를 일반화시키는 경우는 조금 지양해야 되고 공통 규집합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떤 사람이 석 달 만에 합격했다 그랬더니 그게 바이블이냐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재 공부 합격기 같은 거 보면 엉망이잖아. 그렇지? 그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요. 우리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3년 추이를 봐야 돼요. 뭐라고? 3년 추이. 회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기별로 수익이 나옵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갖고 보통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 하거나 금융 투자를 하거나 하겠죠. 여러분들 우량주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앞으로 3개월, 6개월간 추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은 3개월마다 분기별 성과가 나오고 연간 성과가 나오지만 우리는 시험이 1년 반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1년 성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제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엔 700명을 뽑겠다, 800명을 뽑겠다. 그게 뭐예요?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시험 발표가 언제 인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공안직은 좀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검찰직은 좀 다르지만 교정보호는 많이 뽑으려고. 교정직은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돼요. 전 보수도 아니고 하여튼 진보도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더 많이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하고 인원수를 축소하지 않는데 이건 있어요. 정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정원이 퇴직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뽑는다. 이건 옛날 논리고 지금 그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교도소가 더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한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인원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 소리 맨날 해가지고 3년째 욕먹고 있어. 왜? 이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돈 벌어 먹으려고 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돈이 많아.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담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원수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수적으로 조금 하면 0.8 정도 곱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0.8 정도 곱하고 거기 컷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0.8의 컷이 항상 그러면 되게 안전합니다. 비교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인원수를 얼마나 뽑을지는 제가 되게 많이 뽑을 것 같은 애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많이 안 뽑았거든요. 생각보다 더 뽑은 애도 있고 뭐 특채까지 뽑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인원 파악이 안 돼요. 예산이 왜 기재부에서 예산 얼마나 오케이 시켜줄지에 달라지니까. 그리고 정원이 있다고 해도 항상 정원 밑으로 지금 있거든요. 항상 그 인원이 더 뽑아야 되는데 인원은 뭐야? 어느 정도 그냥 올해 수준보다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들 인원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쪽 저쪽에서 많이 알아봅니다. 노력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인원수 알려달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안 나온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도요, 만약에 시험에서 유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뭐야, 그쪽으로 가지만, 면접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까지 기조는 한 3년치를 봐야 돼요. 뭐 교정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직의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들어왔거든요, 9급에. 이게 1년밖에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정직은 계속 시험이 있었거든요. 올해 되게 시험 문제가 작년에 뭐예요? 올해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는데 앞으로 그 추이가 계속될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거고 직원의 패턴 유형은 나올 거다 하면 돈을 좀 더 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조가 조금 변경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문 위주로 강의를 하되 공부를 하되 지나치게 지엽적인 건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승진 시험이 발표가 되면서 승진과 공채의 차이점을 좀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유형이 조금 더 기존에 2, 3년 전 유형으로 다시 약간 회귀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말씀.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 웃기시네 이 새끼야 이렇게 하죠. 저도 알아요. 근데 할 말은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올해만큼 지엽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신문에도 났죠. 제 기사가 인용되면서 저에 대한 의견이 인용돼. 모 강사는 뭐 이렇게 이따위로 문제 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면서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 모 강사가 접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문제를 냈을 때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요, 지금 이제 교정직이나 보호직이나 일단 공무원 자체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렇죠. 인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컷도 예전만치 높지 않습니다. 예전만치 높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학생들이 직렬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들어와서 적응 못한 학생들도 많아요. 이직률도 높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컷도 나부리가 아니라 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사람 좀 걸러야 된다라는 추세예요. 지금 추세가. 사실 능력이 없어도 그만두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조직이 화합이 안 되는 존재들은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도 사실은 예전에 보지 않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완전히 자료를 개편해서 한 13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진짜 고민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안 보고 들어간 학생은 내가 어떡합니까? 그렇죠? 안 보고 들어간 학생 할 수 없죠. 올해는 면접 강의까지 제가 해드렸거든요. 온 학생들은 다 붙었어요. 온 학생들은 최소한. 그렇죠? 필기 컷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참고로 교정직은 체력이 한 남자들은 17.6%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올해는 많이 안 떨어진 편. 작년에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면접은 조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잘 숙지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얼마나 뭘 실수하는지 모르니까 뭘 해야 돼요. 스타디를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 태도 스타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이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거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미리 나와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해 속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마늘 가고 쑥만 먹으면 난다는 그런 얘기는 일반화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늘하고 쑥도 먹었겠지. 뭐라고? 쑥도 먹었겠지. A 강사의 강의를 듣고 다른 것도 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좀 속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안직은 조금 더 뽑으려고 하니까 검찰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정권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인원은 좀 더 가져갈 것 같다. 그다음에 기출문제나 이런 시험 추이는 문제 유형을 바뀐다고 얘기하지는 이상 단지 작년 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3년 추이를 봐야 된다. 시계열로. 많게는 5년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대해서 특히 법 과목이나 사회 과목 이런 것도 있죠. 공통 과목 말고 그거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붙여놓고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교정보호직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접은 제가 올해 내년에도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그것만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면접 강의에서 현직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다 데려다가 이제 다 알려줬거든요. 뭐 조심하고, 그죠? 그리고 둘이 또 리허설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둘이.
얼씨구 지하자 이런 것도 연습을 했단 말이야. 야,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와서 들었으면 뭐야? 어느 정도는 했겠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자료는 좀 더 업그레이드 또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자료 준 게 있으니까 그거 반영해서 좀 너무 성적이 좋아서 합격한 학생들은 뭐야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겠지만 대부분 나머지 학생들은 뭐야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면접까지 제가 커버를 좀 해드릴게요. 다 했죠. 체력은 내가 대신 띄워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면접은 내가 뭐 어떻게 좀 도와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료나 이런 걸로. 예. 그리고 뭐 자료는 어차피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5과목을 해야 될지 나눠서 해야 될지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라고. 나는 나눠서 하는 게 좋으면 뭐야 나눠서 하고, 몰아서 한다.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지 나눠서 해서 떨어지겠어? 느낌상 있어 없어요? 진짜 운동을 나눠서 해서 체력이 안 붙어? 아니면 안 해서 안 붙어? 안 붙겠지. 그냥 하면 돼.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2주 동안 나눠서 했더니 효과적이더라. 또 그냥 몰아서 했더니 뭐 효과적이지 않더라. 두 개를 비교할 정도의 지능은 있잖아 우리가. 그죠? 예, 그 정도에서 자기가 해본 대로 하면 되겠고, 직렬 추이는 제가 설명했고, 직장 생활 병행하는 혹시 학생들이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표를 잘 짜야 돼요. 시간표를 잘 짜서 오전이든 야간이든 그 시간을 확 비워놓고 해야 됩니다. 밀도 있게. 그리고 가급적 뭡니까? 주말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건 맞고, 직장생활 병행해서 합격한 학생들 교정직은 되게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런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호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검찰직은 뭐 병행하는 학생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왜냐하면 교정보호직은 그렇기도 하고요. 교정보호는 좀 요즘에 특히 교정직은 장점이 승진이 풀렸어요. 승진이 시험제로 돼가지고 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직 중에서 7급 합격률이 가장 높은 직렬이 교정직이에요. 그러니까 현직에서 바로 7급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필기 합격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7급 이번에 국가직 지원한 거 보면 굉장히 인원수가 많거든요. 대부분 허수예요. 그냥 는 거야. 헌법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이 친구들 반이 이제 시작한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근데 해야 돼. 하다 보면 어때? 뭐래도 우리가 헬스장 등록하던 뭐 수영장에 등록하던 하면은 뭐야 물이라도 한번 만져보잖아, 그렇지? 그게 또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해봐라. 무조건 도전해봐라. 왜? 나이 먹으면 도전을 못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직이나 이런 건 장점이 뭐다? 일단은 장점이 뭐 단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죠? 대놓고 일단은 승진이 이제 풀려서 뭐야 자기가 실력대 승진 시험 볼 수 있는데, 승진 과목과 7급 과목이 일치한다, 알겠죠? 그래서 교정학도 기존에 있는 거에 반밖에 안 들어가고, 원래 보호직은 지금 좀 더 많이 뽑으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정직 안에서 보호직은 경찰이 해야 될 일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분의 조정이 좀 필요해요. 그분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내부에서 있는 거는 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급도 제가 보직 7급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체력과 면접 전략은 제가 얘기했는데,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미리 하셔야 되고, 체력이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특히 체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체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필기시험 끝나고 봐서 체력학원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학원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나 학원 돈이 아깝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면접 준비하거나 열심히 체력 준비 학원을 다녔는데 실제로 너무 쉽게 붙는 경우도 있어 없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렵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면접관이요. A라는 면접관과 B라는 면접관이 있는데, 면접도 뽑긴 거 아시죠? A를 걸리면 그냥 대충 합격시키는데요. 까다로운 B를 만나면요, 그냥 미흡 줘버려요. 근데 우리가 얘를 만날지 안 만날지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잖아. 오디션에 누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기우제를 계속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 지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만나서 준비를 안 했는데 A를 만나서 합격한 학생들이 나는 쉽게 합격했어 라고 하면, 똑같거나 조금 더 많이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B를 만나 떨어진 애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생 어차피 운이긴 하지만. 대학교 지원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대는 붙고 고대는 떨어질 수도 있어 없어? 성대도 갔으면 좋겠지, 그렇지?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지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울대는 붙고 딴 데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운이기 때문에, 지원의 어떤 운이기 때문에, 과마다의 운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거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체력은 좀 남자분들은 좀 걱정해야 됩니다. 여자는 체력 잘 안 떨어지는데. 그럼 해겠고, 그 다음에 교정학 난이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기출 위주예요. 너 아직까지도 기출 위주라는 얘기를 하냐? 저는 그래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빨리 합격하는 방법이다. 전교 1등은 못하겠지만 뭐야? 반에서 1등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딴 걸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끔 학생들한테 기출문제 한 2,000문제 정도, 1,000문제 정도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뭐 성사성법이다, 뭐 다른 겁니다. 1,000문제를 만약에 지문만 바꿔서 넣었어요. 지문 바꾼다는 건 뭐야? 3번과 7번에 뭐 기성모처럼 섞어서 냈는데도 그거 못 맞히는 학생이 있어요.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근데 그런 학생도 합격하긴 하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기출문제의 지문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고 나머지 공부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밖에 있는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하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카페나 학원을 다니거나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카페 이런 건 여기서는 뭐예요? 저기 스터디 카페도 다니기도 하고 면접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무슨 각 선생님들의 소통방이 뭐예요? 개인 카페 같은데 보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전달할까 안 할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 것만 전달해. 학생들이 질문한 것도 한번 쓱 봐. 뭘 강조합니다. 뭐가 좀 중요하니까 그거 보세요 하면 나도 도움이 돼 안 돼. 같은 수험생이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뭐야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요즘 분위기가 그렇구나 정도는 커뮤니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정보 뭐 면접 자료 왜 난 안 줬대? 자기만 못 받았지. 그죠? 올려놨는데 공지사항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황당했던 게 한 달 전에 면접 자료 올렸는데 면접 보기 이틀 전에 선생님 면접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나요? 그 학생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모르지 우리는. 그치? 모른다는 거야. 그런 학생조차도 떨어졌을 수도 있고 붙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출 위주로 무조건 해라. 아시겠죠? 기출 위주에 특히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철저히 기출 위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7급하고 9급 양과 붙은 학생도 합격기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학생이 올리라고 자기가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게 올려갖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봤는 핵심은 뭐냐면 그 학생 성적이 되게 좋아요. 7급도 뭐 한 등수 얘기해도 되나? 누구니까 9등으로 붙었어요. 꽤 많이 붙은 거. 9등 정도면 안에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9급 떨어지고 7급 붙은 학생이 있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35점 맞고 그 학생도 한번 합격기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시험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9급보다 7급이 어떤 게 어렵냐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잘 맞는 거, 그 전형이 맞는 거, 그죠? 전형. 미대 전형일 땐 미술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유리하겠지. 기안84가 제가 유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뵙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뭐 직접 뵈면 되지 뭐 여기 얼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속지 말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3년 추세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 확신 있는 노력하고 이걸 제일 강조하는 거죠. 확신 있는 노력. 여러분들 제가 시험에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붙을지 떨어질지는. 근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을 지나치게 갖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봅니다. 한 300일 준비를 해요. 그 중에서 299일 동안 굉장히 행복해서 나는 붙을 거라고. 근데 시험장에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며칠 동안 술도 먹고 반성도 하겠지. 그럼 또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299일 동안 나는 떨어질지도 몰라 그런다 라고 하면 299일이 불행해지잖아요. 결과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 전체에서 299일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6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확신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합격한다는 마음,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나한테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하는 거니까 후회 없이. 그리고 비교적 즐겁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부산이 나타날 거야랑 언젠가 가면 나타날 거야랑 그죠? 그 다음에 뭐니까 나타날지도 모르는 어느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 보십시오. 시험은 단투예요, 장투예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따지면 장투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평이 있어요. 언젠간 한번 오를까 안 오를까요? 주식이 6개월에 한 번씩 오른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주식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오릅니다.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67%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년 차. 자. 이게 이제 컷입니다. 이게 컷이야. 그럼 이 컷은 못 하겠죠. 이 컷은
합격했겠죠. 이컷은 진짜 시험도 적게 보고 또 이컷은 붙었겠죠. 만약에 내 성적이 이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상향하지 않겠어요? 실력은 조금씩 늘까 안 늘까 약간. 비교적 시간의 지평에 의해서 실력은 조금씩 늡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네? 조금씩은 늘어요 안 늘어요?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2시간씩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닿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닿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기대해서 여러분 실력 쌓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시간이죠. 시간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할 게 이거야? 물론 이것도 투자하면 시간이잖아요. 시간 지평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하면 합격권에 가고 이게 마저 떨어지는 날 여러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대통령님 9번 봤으니까 붙었죠. 미안한 얘기입니다. 8번째 떨어졌잖아. 이 시간 지평이 안 닿기 때문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운도 없었겠고 적게 뽑는 날도 있었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버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모든 지능이 같다면 인원수를 2배를 뽑는 날 여러분들은 합격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합격자의 인원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뽑는 해에 여러분이 많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높아요? 높죠. 근데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진짜 많이 뽑을 거란 확실히 가지고. 그러나 나는 뭐야? 그것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봐야지. 인원 많이 뽑으니까 조금만 공부할까? 이런 애들은 없잖아. 인원도 많이 뽑고 내가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제 들어갔잖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내가 바보들 중에 1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객관화시키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가다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정말 바닥이야. 죽어도 안 돼. 실력이 늘지도 않아. 이러면 뭐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매년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게 닿을 확률이 별로 없겠죠. 그건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나는 몇 년 해보면 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시험을 10년, 5년씩 공부하는 사람은요. 컷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10년, 5년씩 공부하는 거지 컷의 근처에 전혀 택도 없으면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배우가 되려고 해. 나하고 같이 연영과 나온 애가 뭐야? 인물도 비슷해. 연기력도 비슷한데 걔가 떴어. 그럼 나는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나야 얼굴이. 여러분 생각해 봐. 왜 나는 송중기는 뜨는데 나는 왜 못 뜰까? 내가 그러고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정학 가르치고 있을까요? 교정학 가르치고 있잖아. 자기 객관화는 되잖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네가 인마 차은우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라고 하진 않잖아 내가. 여러분들이 객관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점점 멀어진다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른 불안증이 있거나 시험 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시험에 대해서 공포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재건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은 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하면 특별한 설정이 없는 이상. 그리고 1등만 뽑는 시험이면 안 돼요. 제가 남자들은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 누가 있냐면 메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축구를 되게 잘해서 그 팀에 갔어요. 스페인에. 메시 자리의 포지션에 내가 겹치면 제가 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르세라 앞입니다. 르세라 앞에 노래 못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것들, 에스파다. 그럼 제가 그 카리나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원수를 어느 정도 뽑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중간 이상만 하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포지션이 겹쳐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자리에 검찰청의 그 자리, 교정직 그 자리, 보호직의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와도 채울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1학년 2반 담임선생님 교체하듯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한 명만 금메달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길처럼 어느 정도 충실히 간다면 내 자리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흥민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왜? 손흥민의 자리는 그 팀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세상에 공무원 자리는 많아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객관화된 시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자리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열심히 해도
내가 카리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있을까요? 없지. 그건 불가능하지. 여러분 카리나가 되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화된 시각에서. 그게 뭐 가치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면 돼. 존버하면 붙을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금융시장 이런 데서 단타는 애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야?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버티면 뭐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팔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은 뭐에 기대한다? 시간 지평에 기대서 여러분을 갖다가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얘기는 확신 있는 노력을 하자. 나를 믿고 나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 지평에 기대서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